한의학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거가 뭐예요? 근거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거 있습니다. 한의학과 관련된 다양한 논문들과 다양한 근거들을 알아보는 시간, 근자감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창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뭐 잘 지내셨어요? 예, 뭐 별일 없이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날도 좀 풀려갖고 간만에 좀 안부인사 한번 여쭤봤고요. 예. 네. 오늘은 어떤 내용 다뤄주실 건가요? 예,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좀 이제 울거먹기 식으로 모처에서 이제 강의를 제가 어렵게 이게 많은 분들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걸 한번 좀 이제 엑기스만 또 이제 다시 한번 좀 재탕하는. 아니 뭐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뭐 너무 좋은 내용들은 널리 알리는 게 좋은 거니까요. 그때 뭐 아마 다른 곳에서 이제 강의했던 내용들 가지고 다뤄주신다는 거죠? 네네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강의 시간은 몇 시간이었죠? 그때 한 2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희는 2시간은 절대 드릴 수가 없고 매우 축약해서 네. 서머리즈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어떤 내용 다뤄주실 거죠? 예, 저 자궁내막증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진단, 치료 딱 두 가지만 핵심적으로 좀 이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근거는 있겠죠? 당연하죠. 그렇죠. 네. 자궁내막증 실제로 요즘 들어 굉장히 많이 뭐 로컬에서도 볼 수 있고 문제도 많이 되는 질환이고 실제로 양방에서도 좀 다루기 어려운 질환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네. 1년에 한 10만 분 정도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진료를 받는 걸로 이제 우리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은 그 정도 되시니까 사실은 로컬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동네 한의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시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마주치게 되는 질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저도 자궁내막증 환자는 본 적이 있고 실제로 뭐 그분 같은 경우 자궁내막증을 고쳐달라고 온 건 아니지만 난임이랑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또 좀 기저질환으로서 있어서 같이 좀 봤던 기억은 있는데요. 네. 어떤 식으로 치료하고 진단하고 접근하면 될까요? 일단 자궁내막증이라는 질환은 기본적으로는 좀 증상 위주로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여성분들에서는 한 10% 정도에서는 이게 증상이 없는 분들까지 합해서 한 10% 정도에서는 내막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제 생리통이 있으신 분들은 이 위험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난임이 있으신 분들도 좀 이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궁내막증 혹시 모르는 분들은 없겠지만 자궁내막증이 어떤 병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궁에 이제 내막 조직이, 원래 자궁의 내막에만 있어야 될 조직들이 복막이나 아니면 기타 조직들로 이제 흘러 들어가서 다양한 이제 증상이 월경 주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제 그런 질환을 말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뭐 농담처럼 그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생리 주기에 따라서 코피 난다든지, 맞죠? 그런 경우도 증례로 네. 되게 드물게 보고는 됩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도경이라 그래가지고 의서에도 보면 이제 그런 증상들을 많이 치료한 이제 그런 경험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되게 드물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코까지 올라오려면 네, 어쨌든 자궁내막증 말씀하신 대로 자궁내막에 있어야 될 것들이 다른 곳에 있으면 생기는 증상들이고요. 거기에 대한 뭐 그러면은 어떤 내용들로 강의하셨었고 얘기하셨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날 강의에서는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A부터 Z까지 그냥 일반적으로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진단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요점은 환자의 병력을 잘 들어보고, 네. 이분이 월경 주기에 따라서 통증이 이제 반복해서 나타나시는 분이다. 네. 병력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기타 이제 여성 질환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쭉 이제 히스토리를 들어보시고, 증상에 따라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이제 치료를 이제 진단의 하나로 이렇게 사용해보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긴 자궁내막증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기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병력 통치가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고, 네, 그리고 그 진단을 확정하기 위해서 치료가 하나의 진단으로서,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자궁내막증에 대한 진단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까지 저희가 여기서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치료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제 최근에 2017년에 이제 논문에 따르면은 메타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메타 분석은 기존에 나온 임상 시험들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이 치료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따져보는 내용인데요. 이번에 나온 이제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궁 내막증에 있어서 한약하고 기존 이제 서양 의약품 간의 치료를 나눠서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한약이 얼마나 더 효과적인지 분석한 연구입니다. 이번 메타 분석 연구는 어떤 치료 효율, 치료 효과에 대해서 양방과 한방을 비교한 논문이라 말씀하시죠? 예. 뭐 양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나졸이라는 이제 좀 오래된 약물부터 최근에는 GnRHA라는 이제 좀 새로운 약물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양약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나온 약물이나 최근에 나온 약물이나 이 임상 연구를 통해서는 효과 면에서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전 거나 최근 거나. 그러면 뭐 최근 약 쓸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최근 약은 뭐 약가를 높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의 자본주의적인.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네. 또 이제 사실은 양약 같은 경우에는 다 좋은데, 물론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뭐 본인들이 이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맞고 싶진 않아요. 네네. 한데 이 치료 기전 자체가 이제 여성 호르몬의 생성을 차단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완전히 양방식 스타일이네요, 이거. 결국 이제 무월경을 초래하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폐경과 같은 상태를 유발을 하는 거죠. 억지로 그 호르몬 자극을 좀 억제를 해서. 네. 그렇죠. 호르몬 자극이 안 되면 당연히 증상도 없어지니까. 네, 증상도 없어지니까. 너무 좀 이제 과격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으시고, 특히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GnRHA 같은 약은 이제 상당히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물론 이제 투여 자체는 뭐 주사제로 사용을 해서 뭐 2주나 뭐 4주에 한번 이렇게 투여는 할 수는 있는데, 네네. 이 문제가 어떤 거냐면 이제 말 그대로 폐경과 유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분 골밀도가 떨어진다거나 뭐 안면 홍조가 생긴다거나, 그러니까 폐경 여성에서 나타난 증상이 이제 30대나 20대 여성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 치료의 반응으로서 그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치료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물론 뭐 양방에서 그러니까 뭐 에드백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이제 호르몬제를 같이 투여를 해서 좀 완화하는 치료를 한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저 입장에서는 굳이 저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지금 말씀 들으면 상당히 웃기긴 웃겨요. 왜냐면은 이 약을 통해서 호르몬을 좀 억제시켜 치료를 하는 건데, 그래서 폐경과 비슷한 부작용 나오니까 다시 호르몬제를 병용 투여를 하는. 네, 뭐 웃으면 웃은 치료라고 할 수도 있겠고, 네네. 아무튼 그런 치료들이 있는데 반해서 이제 저희 한약 치료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인 주기를 유지를 하면서 네네. 또 치료 효과는 사실은 연구를 통해서 봤더니 한 2배 정도 이제 높았다. 이 치료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주기도 유지가 되고. 네네. 굉장히 좋네요. 이거 약간 논문 어느 정도 뭐 근거 레벨이나 이런 것들은 뭐 확실한 거고요. 네, 이제 기존에 이제 중국에서 발표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분석한 연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연구들이고요. 다만 이제 한약 처방들이 좀 이제 연구마다 좀 상이했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 치료하실 때는 좀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메타 분석이다 보니까 처방이 일관성이 있지 않고 다양하게 되어 그런 부분에서 차이는 있었다. 다만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좋았다. 그렇죠. 네네. 자, 한약 치료 우리 좀 디테일로 이제 들어가 봐야겠죠? 어떤 약제를 주로 썼었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장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소복추어탕을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어탕, 소복추어탕. 예, 네. 여러 가지 처방들이 물론 교과서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은 이제 소복추어탕을 베이스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소복추어탕 같은 경우에는 치료 목적을 분명할 필요가 있는 게, 이 자궁내막증 환자가 통증을 호소를 해서 통증을 개선되기를 원하는지, 네. 아니면 이분이 임신을 원하시는지, 그걸 좀 이제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되게 중요하죠. 자궁내막증 환자한테 이제 소복추어탕 대표적인 어혈 지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통해서 치료하는 건데, 이제 정말 통증 감소, 진통이 목적인지 아니면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불임을 막고 난임을 막고 임신의 목적인지를 구분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소복추어탕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통증 위주로 이제 사용하시는 약인데, 그렇겠죠? 난임이 있으신 분들은 좀 처방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임상적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히 정리하면 어쨌든 자궁내막증에 대한 한약 치료는 양약 치료에 비해서 주기의 유지와 효과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어떠한 의미가 있고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쓰신 통치방 중에 소복추어탕 계열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떤 임신 유지 또는 난임에 대한 예방보다는 진통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 그렇죠. 이제 또 네네. 단순히 진통 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서양의학적 치료에 비해서
재발할 확률이 한 3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발률 30% 정도 떨어진다. 네. 효과가 2배였다고 하는데 이런 거 조금 더 우리 근거 있으니까 디테일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효과 아예 뭐 통증이 사라지거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연구를 할 때 이제 지표들이 여러 가지 삼는데 네. 이제 통증 면에 있어서 한 절반 정도 감소를 했을 때를 그냥 1차 포인트로 두고 있어서 통증의 50% 경감을 1차 포인트로 뒀을 때 그게 이제 효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이제 거기에 도달한 환자들이 이제 한약을 투여하신 분들에서는 2배 정도 높았다. 알겠습니다. 자궁내막증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난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치료에는 굉장히 잘 반응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약물 투여하시면 이분들은 바로 좋아지십니다. 효과도 괜찮고 다만 이제 50% 정도의 경감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 그렇죠. 이제 월경이 있으실 때마다 다시 생리통이 이제 주기적으로 찾아오시기는 합니다만 치료를 통해서 그 통증이 이제 어느 정도 견딜만할 정도로 떨어지시는 그걸 이제 치료 목표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도 이제 뭐 완전히 치료를 해서 그 질환을 없애는 것도 큰 치료의 목적이지만 통증 레벨을 떨어뜨리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치료의 한 방향이니까요. 그렇죠. 네네. 하고 또 이제 재발을 억제하는 것도 그쵸, 굉장히 한약 치료만의 강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약의 복용 기간이나 이런 것들 조금 다룰 수 있나요? 얘기할 수 있나요? 네네. 이제 기본적으로 3개월을 이제 치료 포인트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치료를 3개월 하셨을 때 일반적으로 지금 설명한 이제 그런 이제 임상적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3개월을 넘어가는 치료를 하면 이분들에 있어서 혹시 생리통을 유발하는 다른 이제 기저 원인이 없는지 한번 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임상으로 끌고 와서 환자가 왔어요.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한번 좀 풀어보죠. 환자가 왔는데 뭐 생리통이 심해요. 생리 때마다 뭐 어쩌고 아파요. 병리충치를 잘 해보니까 약간 자궁내막증 같아요. 그럼 우린 던지는 거죠. 이거 통증을 50%는 우리가 줄일 수 있다. 통증 50% 줄여주는데 대신에 약 3개월 먹어라. 양약으로 이거 치료할 수도 있는데 양약으로 치료하면 이러이러한 부작용들이 있고 좋지 않기 때문에 한약은 근데 그런 부작용은 없다. 3개월 먹으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고 재발로 좀 억제할 수 있으니까 3개월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특히 이제 치료 효과 같은 경우에는 1개월, 그러니까 이제 투여하면서부터가 이제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서서 이제 치료 효과가 감소를 해서 이제 3개월 이후에는 이제 그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제 3개월 투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게 더 좋네요. 사람이 또 초반에 약을 먹어서 효과를 딱 봐야 연복이 되거든요. 네네. 다만 이제 이 월경 전후로 해서 이제 네. 배란통이나 이제 생리통 같은 경우에 좀 간헐적으로 좀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침 치료를 병행하신다거나 아니면 처방 주기에 이 여성 주기에 맞춰 가지고 처방 조성을 다소 좀 변화를 하셔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하시는 2주 단위 처방도 좋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적절히 가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궁내막증 꽤 깔끔하게 다뤘고 효과적인 부분들도 봤네요. 소복주복탕 말고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난임에 대한 부분에서 임신을 원하는 분들은 자궁내막증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처방으로는 우리 육인주나 아니면 이제 수태양 같은 이제 그런 처방들을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많이 쓰는 처방 중 하나죠? 그렇죠. 처방으로. 그랬을 때 어떤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제 임신율에 있어서 이제 서양의학적 약물 치료나 아니면 이제 내시경 치료를 했을 때, 복강경 치료를 했을 때 이 효과를 이제 우리 이제 결과적으로 한 2년 정도까지 이제 추적 관찰을 하거든요. 네네. 그 기간을 전부 합쳤을 때를 비교를 하면은 한약을 투여하신 분들에서는 이제 임신율이 한 이제 1.7배 정도 높으시다. 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그 정도 수치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이 대상, 그 환자군 대상이 다 좀 어느 정도 난임에 대한 기본적인 난임 상황이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과 상관없는? 난임으로 오신 분들이고 난임으로 오신 기저 분들. 검사들도 다 마치신 분들이십니다. 난임에서 1.7배면 사실 꽤 유의미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서양의학적 치료에서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네. 상당히 높은 결과이기 때문에 1.7배면 70% 좋은 거고 효과 170% 나는 거니까 괜찮고 꽤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네. 자궁내막증의 환자들이 임신을 원한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육린주 네. 그리고 이제 수세음 이런 것들 처방을 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진통 효과나 이런 것들은 좀 추가탕보다 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상적 상황에 맞춰 가지고 적절히 이제 가감을 하시거나 아니면 별도로 이제 통증 상황에 맞춰 가지고 별도의 제재를 같이 투여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좀 통증 관리는 따로 좀 이렇게 해주면서 네. 하지만 임신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 쪽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네네. 충분히 양약에 비해서 유의미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죠. 요거는 뭐 복약 기간 따로 있나요? 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3개월 정도면은 이제 효과가 있을 분하고 이제 없을 분하고는 구분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효과가 없는, 대충 퍼센트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조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정도 수치가 나오고 이거는 이제 그냥 양양막 복용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관찰만 한 분 아니면 이제 복강경 수술을 했을 때 모든 경우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1.6배에서 1.7배 정도 나왔기 때문에 요게 원인은 이제 한약의 기전이 서양의학적 치료와는 기전과는 이제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그렇죠. 간섭하지 않아서 이게 일관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꽤나 유의미한 얘기인 게 양약을 먹으면서 한약 치료를 해도 복강경을 하고 나서 한약 치료를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한약 치료를 해도 유의미하게 계속 효과가 나온다. 그렇죠. 그 이유는 어쨌든 기전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근과 많이 따지는 데니까 우리 그 기전에 대한 설명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으세요? 기전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생리학적으로 복잡한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통증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우리 진통 기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관여하는 이제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거든요. 소위 우리들이 말하는 이제 활혈 화어제. 네. 그러니까 우리 뭐 삼릉이나 봉출 같은 이제 그런 약제를 위주로 이제 처방하는 게 이제 진통 위주의 약물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이제 이 통증을 유발하는 이제 그런 기전들을 차단하거나 관여를 해서 이제 치료 효과를 내는 반면에 난임을 위주로 하는 이제 그런 처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생식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HPA 액시스라고 해가지고 이분 이제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체하고 이제 성선에 관련해서 그거 저 들어본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네. 네. 죄송해요, 말 끊었어. 네. 또 이제 그 유명하신 또 네. 이제 D 대학의 이제 모 교수님께서 또 상당히 이제 애정을 갖고 계신 학설인데 이 부분이 한 이제 근래 한 이제 30년 이상 연구가 되어 와서 한의학적 이론으로도 이제 소위 이제 충임을 조절한다는 이제 그런 한의학적 이론과 함께 서양 의학적으로도 그 이제 이 어떤 이제 그 호르몬 밸런스나 아니면 이제 그 성선 기능을 조정을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여성의 이제 다양한 이제 이 생식 주기와 관련된 이 증상들을 개선을 한다는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이제 그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는 치료들입니다. 예. 뭐 얘기 어렵진 않지만 굳이 잠깐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저희가 이제 통증 관리해서 만약 소복추호탕 쓴다고 했을 때 그때는 확실히 통증과 관련된 기전들 우리가 뭐 그 부분들 잘 알고 있죠. 통증을 유발하고 거기에 대한 진통 기전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예가 뭐 삼룡봉출 이런 거 약대 우리가 뭐 어열 쓸 때 뭐 많이 쓰는 거 그거 말고 이제 우리가 난임에 대한 쪽으로 약을 쓴다고 했을 때 뭐 수태음, 그다음에 육린주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호르몬 사이클 큰 틀에서 봤을 때 그 어떤 뇌하수체부터 성선까지 연결되는 그 축 자체를 조금 더 밸런스 있게 잡아주고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기전이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다뤄본 내용들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궁내막증과 관련된 한의학적인 근거와 치료, 그 치료에 있어서도 어떤 목적을 갖고 치료냐에 따라 나타나는 처방의 차이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설명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들도 충분히 제시했고 이 근거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자료나 내용들은 저희 페이스북 그룹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 다뤄주실 건가요? 예, 다음 주에는 한번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이제 여성 질환의 하나로서 최근에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번 시간처럼 간단하게 그냥 이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연달아 부인과 특집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난임 사업 관련해서 요런 말이 많아서 그러신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이렇게 자세하게 조금 더 한의학적인 부인과 치료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정 의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6화가 끝날 시간이 되었네요. 아마도 다음 팟캐스트를 올려드릴 때쯤이면 길에서는 버스커의 벚꽃 엔딩, 연금 엔딩이 계속 들릴 것이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봄을 즐기는 벚꽃 축제가 시작되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번 주 주말엔 대의원 총회에 참석해야 돼서 또 사랑스러운 와이프를 두고 날밤을 새우게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러려고 당신과 결혼했는가 자괴감이 든다. 저는 그저 성구할 뿐이죠. 할 말이 없어요, 와이프한테. 저 신혼인데. 여러분, 부족하지만 항상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 알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